주에 올리려고 했던 게 못 올렸어. 오늘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하는데 찍어놨던 거를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분주한 월요일. 바쁘진 않지만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전날 주말에 있었던 휴가의 기분을 빨리 청산하고, 그죠? 정신을 차리고 A 모드에서 B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 실수를 하는 거지 뭐. 이거죠. 큰 실수를 안 하길 바라는 월요일입니다. 어제 뭐 프로 보니까 한 사람은 주방 경력이 한 50년 되고, 한 분은 또 주방 경력이 한 30년 이상 되신 분인데도 약간 서바이벌 당일날 뭐 이렇게 실수를 하시더라고. 이야, 그렇게 오랜 경험과 단연간의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있는 상황일 때도 그 좁은 데여서 그런지 어쨌든 처음부터 막 칼을 들고 이러시길래 뭐가 이렇게 들떠서 그런 것 같아. 들떠서. 제가 생각에 모든 사고의 원인은 어떤 기술의 부족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게 아니야.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이 붕 뜬 상태,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이분들한테 50년차 30년차 된 분들한테 말이죠, 뭐 대리급이나 주인급이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왜냐면 그분 자체에 대한 업력이 그 안전사고에 대한 표를 생산해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가서 칼 좀 조심하시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업력이나 나이 짬밥에 가려진 우스운 그런 경력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전부 다 모여서 안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아주 찰나에 심하게 다쳤더라고. 한번 꼬맬 정도.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영상이 날라간 얘기인데, 단편을 쓰고 있는 중인데, 메르소가 죽은 이후 그의 연인 마리가 그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그 프랑스령 튀니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 테러 등을 다룬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놉시스도 만들고, 뭐 몇 명이 죽고 이런 사건들을 그려보고, 좀 그런 상상을 할 때는 또 행복해. 행복할 때가 있어. 거기에 살을 붙이고 주인공을 만들고, 또 살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단어라든가 문장을 교체시키고 삭제하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난하고 집안 작업이잖아요. 근데 한양대학교에서 작년에 한 교수님이
메르소의 사례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과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이었어. 한 4장 정도뿐이 못 읽었어 사실. 총 40장이라고 하든 60장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 논문을 원래는 그 논문을 읽고 토론을 하면 더 좋지. 그런데 우연히 토론이 다 끝나고 그 논문은 일단은 서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키핑을 해놨는데 그때 그 논문을 제가 저장해 놓은 이유는 제목만 순수하게 보고 이방인과 메르소의 죽음, 그럼 우리가 아는 흔한 내용 중에 이 교수님이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이런 학술적인 해안을 또 보여주시겠구나라고 했는데 조금 힌트가 안 맞은 게 그게 각각 다른 작품이었어. 즉 내가 이방인을 보고 이방인 후속편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듯이 누군가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10년 이후 무렵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데 있는 어느 분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작품을 발표했듯이 튀니지 안에 있는 어떤 분이 메르소의 사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르소의 사례 가지고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양자죠. 사례라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63년도 무렵에 튀니지와 프랑스가 독립전쟁을 할 때 60년도 그 죽기 직전에 그는 튀니지 독립을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 프랑스 쪽에 붙은 거지. 그리고 그의 작품 안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게 그 내부에서 살해되거나 또 레이몽이라는 사람한테 부타당하는 정부의 이름을 이상하리 많지 아랍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그 부분이 페니지 사람들한테나 그에 관련된 인종들한테는 굉장한 수치심으로까지 느껴지나 봐. 대단한 문학이라고 하면서 허무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 책의 이면에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또한 확장성이 있어서 이후에 있을 남겨진 조연들의 삶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독자가 실제로 저처럼 액션을 취해가지고 액션 취함과 동시에 다른 작품을 창작하고 싶은 욕구를 창작을 내놓는 거죠. 2025년도에 나온 논문, 한양대학교 교수님 논문은 무렵 탄생된 아랍 튀니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르소가 살해한 사람들의 남겨진 그들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거야. 오빠한테도 사촌들한테도 이름을 부여하고 어머니한테도 부여하겠지. 그리고 아마 정부한테도 부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화해내는 거지. 나는 그 남겨진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르소의 억울함과 또 한편으로는 결말 부분에 할머니 정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공에게 당하거든요. 그리고 두 예심 판사와 검사가 살해된 상태에서
있는데 그 살해된 오빠와 정부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한 노인이 급하게 자신의 딸이 또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허망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을 목격하는 마리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본 상태에서의 두 소회를 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한참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플롯을 짜고 수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 튀니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굉장히 자신의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그 단도를 찔렀던 자신의 정체성에 단도를 찔러 아주 손막히게 만들 법한 일이 그 까미의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아주 단순한 거야. 춘원 이강수라는 사람을 그가 만약에 살아있다라는 가정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전에 이광수가 이방인과 유사한 제품의 작품을 출간을 했어.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소설 활동을 한 그의 출판작은 송기정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국적이 아직도 일본이듯이 춘원 이강수가 쓴 이방이라는 작품이 노벨문학상까지 타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가 쓴 내용 중에는 일본인이 조선의 그 식민지였던 일본이라고 불리는 반도의 부산의 광안리에서 일어난 일인 살해 사건인데 그 내부에 있는 A라는 사람이 해변을 걷다가 A라는 사람을 메르소가 아닌 무라카미라든가 하루키라든가 이런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가 무력하게 자신이 친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인 조선의 여인의 오빠와 그 무리들에게 자신의 친구인 다나카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에 충격적인 상황에서 또 어머니가 일본에 있는 대마도에서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상태에 어떤 피곤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광안리를 걷고 있는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즉 다나카 자기 친구였던 다나카의 얼굴에 자상을 입혔던 자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누워 있는데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를 총을 쏴서 죽인 거지. 똑같이 5발. 한 발을 쓰고 조금 있다가 빵빵빵빵 라면서 노벨문학상을 탔다고 쳐. 근데 거기 내부에 나와 있는 어찌됐든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던 그 여인과 조선의 기생이라고 표현되면서 말이죠. 기생이 자신이 일한 귀중한 돈을 뺏어가고 또 그 구타를 당하고 그걸 오빠한테 얘기하고 오빠들은 그 구타한 사람을 조선의 청년들이 그를 쫓아가서
따지듯이 아니면 뭐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든지 라는 이런 전격적인 일들을 제3국에서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일본 제국주의의 한 나라로 붙이고 그냥 일본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식민지로서의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에 동참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름도 없어. 그냥 그의 오빠는 죽었다. 총을 맞고 죽었다. 그녀는 두드려 맞았다.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 외에 일본인들은 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과연 그렇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우리들 중에서도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또 이광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일본의 일본 편에 들어서 했다라고 또 게다가 말이죠. 어떤 정치적인 센스가 그쪽이라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그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마찬가지로 튀니지 사람은 이방인에 대해서 특히나 까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고 또 책 교과서에도 그 작품 자체가 올라가 있던 것 같아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대의 참작물이 말이죠. 정치성을 걷어내고 그 시대의 트렌드를 걷어내고 그 시대의 의복과 이런 의식주를 다 걷어내고 철학도 걷어낸 상태에서 그 작품이 온전하게 살아남는다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까미 작품이 싫어지는 거야. 까미라는 사람이 튀니지계 프랑스인이었다고 하더라고. 튀니지계 프랑스인. 튀니지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프랑스 쪽에 일방적인 어떤 편에 들어서 독립을 방해한 거지. 튀니에서 프랑스의 제국주의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튀니 사람이 좋아하겠냐고. 향후에 튀니지가 뭐 국가 경쟁력이 지금의 뭐 수십 배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부국이 되고 뭐 G7이라든가 뭐 WTO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영향이 있는 국가의 의장 국가로서의 활동과 또 문학작품으로서의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 많은 작가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분명히 한마디 할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런 이면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그 작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 되었다가 그 논문을 읽고 나서 막 허접한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 전에는 그냥 그 튀니지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가 제국주의의 식민 상태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작품이 전 세계에 허접하게 조선인이 사망하고 자당하는 게다 이름도 없는 상태로 허구의 소설이지만 낫게 된다라면 그래서 수천 년간 남아있는 고전이라는 게 와
그런 시대적인 거부감의 정체성, 정치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특히나 호메로스나 뭐 일리아드, 뭐죠, 역사 이런 책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읽혀진다는 게, 그래서 그 고전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갑자기 그 알베르토 까미에 대한 평가를 내 기준이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쓰고 있는 글도 갑자기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반대급부로 그 모어인에 대한 실존이라든가 정체성을 파악하고 드러내고 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튀니지를 위해서, 브라보 튀니지를 위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살인이라는 제목의 제가 쓰는 글을 써내야겠다. 그게 뭐 허접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완성을 하고, 이런저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모순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나라는 거에는 부끄러움을 가질 수 없지만, 안 가질 수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속절없는 무너짐, 또 내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미움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담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거창하진 않죠. 그게 철학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연필 끝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불쌍한 한 집단에 대한 오마주, 그들에 대한 찬양, 신화 복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불쌍하잖아. 갑자기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에 눌린 어떤 한 조선의 청년 작가 이광수는 지금 뭐 7.18로 익혔으니까 했는데 갑자기 한국을 이런저런 내용으로 한국인을 배제하는 작품을 써서 발문학관을 탔다고 그러나, 지금 그 상태가 알베르토 까미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튀니지 프랑스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놓여있던 그 식민지 사람들이나 분들은 그걸 좋아하겠냐. 신호를 복원을 해줘야지. 그들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이름을 부여하고, 또 제가 그리려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례 의도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를 죽은 오빠 무어인의 어머니의 눈을 통해 마리와 거의 한마디 섞지도 않을 거야.